정말 내가 믿어온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한 걸까요? 지은호는 그 말 한 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성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그리고 나랑 살자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진심 같았는데 동시에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을 죄어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이 서로 부딪혀서 가슴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 친엄마인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지은호의 마음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뭘 해야 하는 거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고성이와 정순이가 양쪽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며 내 딸이야 하고 외치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 중간에서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반면 정순이는 그런 딸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수백 건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그 여자가 내 은호를 데려갈까봐 하는 두려움이 하루 종일 목을 조여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빨래를 널다가도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쌀을 씻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다시 따라내고,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이나 넣어서 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생모라는 단어는 인정하게 됐지만 엄마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와 시간을 나눈 관계,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걸까요? 정순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은호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호가 들을까봐, 은호가 걱정할까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순이는 딸의 방 앞을 서성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막 속에서도 지은호가 조용히 울고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이면 방 안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선택하려는 순간을 내가 막으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돌아서곤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를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이, 은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이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마치 시간과의 싸움이라도 되는 듯 지은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보냈고, 한우진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과장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호야, 오빠 오늘 밤새 힘들어했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점심에 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 은호야, 제발 생각 좀 해줘. 저녁에도 왔습니다. 오빠가 내 이름 불렀어. 자면서도 유라야라고 했어. 은호야, 오빠도 널 보고 싶어 해. 우진은 사실 급성 위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고성이는 의사와 병실을 오가며 오늘은 상태가 나빠졌다는 뉘앙스를 지은호에게 반복적으로 흘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진이 상태 정말 안 좋은 거 맞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이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몇 주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말을 지은호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했습니다. 은호야, 오빠가 너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살려. 그 말에 지은호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외면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 지은호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성희의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안 해주면, 오빠가 정말 죽으면 그건 내 책임인 거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지혁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지혁은 회사 일로 병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고성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너무 급해 보였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혁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문장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은호만 설득하면 되는 거야. 이식 일정만 잡히면 나머진 어떻게든 처리할게. 처리한다고? 뭘 처리한다는 거지? 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대화는 명백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길로 곧장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우진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도 안정돼 있었고 의무 기록도 치명적 악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를 보니 심박수도 정상 범위였고 산소 포화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지혁은 병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진의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의료진은 이식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지만 긴급이나 위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은 아니네.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차트 일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은호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고성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였습니다. 고성희는 커피를 들고 걸어오다가 지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 씨 여긴 왜 왔습니까?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혁이 왜 이곳에 있는지 단번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지혁은 잠시 숨을 골랐지만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이식, 그렇게 급한 상황 맞습니까? 기록을 보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였고 그 말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지은호가 이용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용? 당신이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모라는 이름을 빌어서 딸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지혁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안전보다 아들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미묘하게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덤비는 건 아닐 테니까. 이 말은 사실상 경고였고 동시에 그녀가 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합니다. 은호를 지키는 일이라면요. 두 사람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갈피를 잡지 못한 감정들에 휘둘렸습니다. 정순이의 울먹이는 얼굴, 고성희의 눈물, 지혁의 걱정. 모두가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작게 중얼거리며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신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거실에서 정순이는 TV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딸의 마음을 틀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정순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정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뭘 선택해도 엄마는 그냥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은호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도 엄마 놓치기 싫어. 근데 오빠가. 말끝이 흐르자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빠, 그 오빠를 내가 아냐? 피 한 방울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너 키운 건 나야. 내가 아플까 봐 잠도 못 잔 사람이 나라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사람이 누군데? 너 밤새 울 때 안아준 사람이 누군데? 너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준 사람이 누군데? 다 나야. 전부 다 나라고. 정순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은호 마음을 깊게 흔들었지만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순이에게는 마치 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혼자 술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지은호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그녀에게 직접 나서 설득할 용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은호한테 뭐라고 하겠어. 성재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지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호야, 혹시 나한테도 말해줄래? 너 지금 힘들지?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내 선택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하나만 생각해. 내 몸, 내 마음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삶까지 내놓지 말라는 뜻이야. 성재의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은호에게 닿은 건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다쳐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성재는 끝내 이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말을 잃었고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빠, 은호야, 내 말 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다른 누구보다 알겠지.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성재는 소주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내 자신을 선택해줘. 다음 날 고성이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우진 오늘 위험 수치 떴다. 의사도 말렸다. 하지만 엄마로서 난 기다릴 수 없다. 은호야, 내 선택 하나에 오빠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어. 이 문자는 사실 절반은 과장된 말이었지만 지은호는 그대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위험 수치 의사도 말렸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지은호를 집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밑까지 추적추적 내려서 분위기는 더 무거웠고 고성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옷도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라, 내가 아니면 안 돼.
지은호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급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결정을 안 하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 말은 지은호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혁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인쇄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실제 진료 기록 일부였습니다. 위급, 오늘 수치요? 전부 정상 범위입니다. 지혁이 조용히 종이를 내밀자 지은호의 얼굴이 단숨에 하얘졌습니다. 종이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이식 권장 하나, 긴급 사항 아님 수개월 여유 있음. 지은호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왜 은호에겐 숨기셨습니까? 그건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자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녀의 떨림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까지 믿었는데요. 근데 왜 저에게 사실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목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적어도 저한테 거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감정도 있고 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그냥 오빠를 살릴 수단으로만 본 거잖아요.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라야, 나는. 제 이름은 지은호예요. 지은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지은호로 살아왔어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돌아서는 지은호의 등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라야, 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잃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를 키워준 엄마였는데요. 말은 작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순이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 새로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라, 넌 내 딸이야. 넌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집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